최근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트로트 가수 오승근. 1970년대를 뒤흔든 인기 듀오 금과 은의 멤버로 비둘기집, 처녀 뱃사공 등 다양한 노래를 선보였던 오승근은 1984년 당대 최고의 인기 여배우인 김자옥과 결혼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은퇴 17년 만에 새 앨범 있을 때 잘해로 재기에 성공한다. 최근 3년 전 발표한 내 나이가 어때서가 국민 애창곡 1위로 선정됨으로써 데뷔 40년 만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오승근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서 국민 애창곡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위 애창곡은 바로 이 내 나이가 어때서였습니다. 정감 어린 멜로디와 노랫말로 큰 화제를 모은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의 주인공. 최근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가수 오승근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요즘 내 나이가 어때서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그 한국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서 네.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 애창곡 1위에 뽑혔어요. 네.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축하합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내 나이가 어때서를 많이 애창해 주시고, 참 짐이 좀 무겁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이렇게 히트를 뭐 했다고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 노래의 그 제목이 내 나이가 어때서인지, 많은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애창하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인기 비결은 뭔가요? 그러니까 가사가 일단 좀 쉽고 좀 멜로디 자체도 좀 쉬웠고 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본인이 와닿는 그런 가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애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콘서트를 시작하셨죠? 예, 전초전을 제가 3월 7일 날 대구에서 이제 일단 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할 때는 뭐 거의 일어나서 거의 좀 뭐 같이 뭐 합창하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야제를 물론 했지만 이제 5월 8일부터는 전국 투어를 이제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일단 콘서트를 한번 갔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전국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송혜 씨가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 예신곡에서도 1위를 차지하셨다고 하던데. 글쎄요. 노래가 쉽다 보니까 그런지 우리 또 송혜 선생님도 이 노래를 왜 내 노래를 자네가 부르는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애창해 주세요.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을 한번 나가면은 보통 가수들 1, 2절만 하면 끝인데 저는 3절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1절을 제가 하고 2절은 송혜 선생님이 한번 하고 또 3절은 제가 또 다시 노래를 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더 많이 불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랫말이 궁금한데 네. 잠깐 한 소절 들을 수 있을까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나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 대목이 좋네.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것이 아마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 예. 내 나이가 어때서는 김자옥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곡인 셈이다. 감을 못 잡을 때 아내가 듣고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부를 것 같다고 해서 선택한 곡이기 때문이다. 좋은 노래는 쉽게 귀에 들어오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이다. 그 전에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상당히 히트를 그렇죠. 이제 쳤었죠. 바로 그 전에는 한 10여 년 전인데 네. 있을 때 잘해도 이제 제가 네. 다른 거 이제 사업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예. 그리고 이제 있을 때 잘해를 했는데
그 있을 때 잘해도 마찬가지로 그 제목 자체가 제목이 아마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애착이 된 것 같아요. 예, 이 노래 자체도. 이 시대 위기의 부부들이 꼭 들어야 될 맞습니다. 노래가 아닌가. 그런데 이 노래는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있을 때 차례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차례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사가 흔들리지 말고 네. 나를 붙잡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있을 때 정말 잘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하고 자식 간의 어떤 그런 말도 되고 또 부부 간의 말도 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친구도 오래전에 못 만났던 친구들이 너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게 지금 뭐냐 하고 이렇게 만나서도 이제 그래서 막 그 유행어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 오승근 하면 네. 오래전에 저 금가은 활동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이제 빗속을 둘이서 또 뭐 처녀 뱃사공 이런 빅히트곡들이 많았었죠. 그렇죠. 근데 70 그때가 이제 5년도인데 제가 군에 제대하고 나서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전에는 사실 금가은보다는 투에이스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투에이스로 활동했죠. 예. 투에이스의 이름을 이제 금가은으로 바꾼 거는 한국말 쓰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영어로 했던 사람들은 다 바꿨어요. 그럼 바니걸스가 예, 바니걸스 토끼소녀. 아 그렇게 해서 바뀌었군요. 예. 어니언스라는 친구는 양파들. 아 그랬구나. 어니언스니까 그대로 양파들. 그러다 이게 번역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투에이스를 뭐 번역을 하려니까 뭐 안 나오잖아요. 뭐 에이스라는 건 최고라는 뜻이고 투는 두 명이라는 얘기고 근데 두 명이 최고다. 그 뭐 무슨 뭐 어울리는 말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몬드와 금 그러면 다이아몬드도 또 외우려니까 안 되고 그래서 금과 은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고 해서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촌스럽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이제 금강원이라고 이름을 해고 계속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걸로 만약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김자옥 씨를 만난 거는 지금부터 30년쯤 됐나요? 만 30년 조금 지났어요. 30년 네, 넘었군요. 근데 그 당시에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전격적으로 결혼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당시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미용실이었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퍼머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집사람도 거기서 이제 집사람은 뭐 이제 드라마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하고 여자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퍼머를 하고 나오는데 이제 거기 이제 주인인 불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따 뭐 하니 너 시간 있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녁이나 한번 같이 하자. 그래서 그러자고. 뭐 그때 또 시간도 있었고 제가 항상 그 명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통기타를 치면서 이제 노래하고 이제 이럴 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자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우연찮은 거는 아니고 이제 계획적인 거죠. 둘이 만나게 해줬구나. 만나서 밥을 한번 먹게 하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첫 대면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뭐 그날 뭐 그 다음 날 다시 만난 게 아니라 또 뭐 한 뭐 일주일 있다가 또 이제 가서 또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이제 그때 한참 여름이었는데 뭐 드라이브 겸해서 우리 여행을 좀 갔다 오자.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난 뭐 오케이. 난 뭐 남자니까 뭐 오케이 했죠. 근데 이제 여자인 집사람도 오빠 그 됐어 오케이 나도 갈게 그래. 그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사람이 간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5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러 그 형님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하고 이제 부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나하고 또 우리 친구 한 친구하고 이렇게 5이서 그리고 이제 한 차에 이제 그러고 이제 가게 됐죠. 이제 그게 이제 첫 여행이면서 그때 이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로 많이 얘기했는데 어느 분한테 이제 들켰죠. 얼굴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저 일반인한테. 아니 일반인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고인 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고인 되신 그 최인원 씨라고 작가. 작가한테. 예, 작가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올라오니까 벌써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기자한테 예. 그래서 이제 기자한테 전화가 먼저 왔죠. 와서 근데 조그맣게 기사를 내놓고 전화 와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하길래 근데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집사람한테 온 거죠. 근데 여자인 혼자 있는 여자인데 더구나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잘못하면 스캔들이 이상하게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 기자회견을 합시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로가 글쎄 뭐 알려진 이름이고 알려진 얼굴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냥 결혼을 서두르게 된 거죠. 오승근과 고 김자옥은 각자 이혼의 상처를 극복한 이후 1984년 처음 만났다. 김자옥은 말하는 걸 좋아했고 오승근은 듣는 걸 좋아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3개월여 만에 결혼해 서로의 버팀목이 됐고 30년을 함께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가수 활동을 접고 그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우연찮게 그때 당시 이제 서로 이제 그 연예계 생활을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암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노래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버님 사업을 그냥 받아서 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사업에 이제 들어갔죠. 아, 그렇군요. 그 당시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건축 인테리어 사업이에요. 아, 건축. 지금 그렇지 않아서 내가 이걸 보면서 참 편안하게 지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그 김자옥 씨가 상당히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하던데. 항상 이제 제가 사업하고 얘기할 때 항상 얘기를 좀 하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건축 인테리어는 이제 아버님이 하신 거니까 이제 그건 알고 있었고 사실 여행업은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구나. 내가 갑자기 여행 간다 그러고 여행사 저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고 집 펴놓고 어딜 여행을 가냐고 이제 그렇게 뭐 우스갯소리도 얘기했지만 제가 근데 외국 여행 갈 때는 뭐 제가 혼자 갑니까? 너 집사람하고 같이 가고 그러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무슨 뭐 힘이 돼줬다기보다는 부부가 다 힘이 돼야지 힘이 안 되면 되나요? 그렇죠. 예. 김자옥 씨가 이 꽃보다 누나 촬영할 때 그땐 투병 중인데도 결국은 이제 제작진하고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켜서 네. 결국 이제 촬영을 했는데 상당히 이게 프로셨어요 보면. 근데 맞습니다. 꽃보다 누나의 촬영 끝나고 와서 좀 더 악화되고 그랬나요? 뭐 아니면 그게 이제 꽃보다 누나를 하면서 이제 외국으로 이제 그 크로아티아라는 그 곳에 이제 가게 된 건데 그동안 한동안은 뭐 한 3, 4년 동안은 외국을 나가는 걸 좋아했었어요. 이제 외국이 꼭 좋아했다기보다는 그 새로운 공기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하나 여행을 가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인해 주세요. 어떤 때는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외국에 나가면은 좀 덜 하거든요. 그렇죠.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휴양도 좀 할 수 있고 그런데 한동안은 못 나가다가 시청자분들하고도 약속을 했고 방송국하고도 약속을 했고 또 출연자 배우들한테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갈 때 그 여행 갈 때는
사실 그 전에 사실 치료를 받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면은 크로아티아가 가는 그게 전부 다 캔슬이 될 것 같고, 그럼 캔슬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가니까 갔다 와서 치료를 하겠다. 근데 이제 이 의사한테 물으니 그러면 뭐 한 달 정도는 뒤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막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굉장히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그날 떠나게 된 거죠. 예, 예. 그 김자옥 씨가 평소에 메모도 남기셨다고 하는데 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절절하겠어요.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다가 집사님이 워낙에 좋아하는 그 유품이 루즈예요. 입술 바르는 건데 37개를 제가 다 버렸어요. 뭐 그거에 뭐 누가 쓸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여자가 아닌 이상은 루즈를 바를 일도 없는 거고, 그 루즈를 보면은 그 거의 다 빨간색, 빨간 그 루즈를 항상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 루즈 통 안에 이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눈물을 좀 많이 흘렸는데, 글쎄 이걸 내가 뭐 공개를 한다기보다, 근데 이 메모는 비행기 크로아티아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쓴 거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직도 이걸 뭐 계속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외울 정도로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무언가 얘기할 거를 갖다가 이제 몇 잘 적은 건데, 아빠한테 무언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무슨 말인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몇 자 적습니다 하면서 이제 서두에 이렇게 되면서 이상하게 많이 눈물이 나고 자꾸 약해지는 것 같은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지금의 내 자신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의지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픔을 알지만 그 아픔을 갖고 비행기를 탄 거였죠. 강해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해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서야겠다는 마음과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벌하지 않으시면 기다려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비행기 안에서 계속 찬송하며 눈물을 훔치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두의 말인데, 그 후의 말은 뭐 거의 그런 말이에요. 정말 남아있는 가족한테도 정말 앞으로 좀 많이 하나님이 좀 돌봐주시고 감싸주시고, 정말 나 같은 경우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듯 좀 하늘로 높게 올라서 이제 그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아빠를 끝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을 나르듯 세워주실 것을 확실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도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게 기도문을 그냥 글로 이렇게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맨 마지막에는 그런 게 있어요. 모습을 완전히 씻을 수 있도록 같이 많이 노력하고 영환이와 지원이와 같이 우리 이제 아들하고 딸인데 많은 시간을 가지며 행복을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아빠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이제 행복한 나날을 보내주라고. 그다음에 혹시 아빠가 혼자 좀 있고 싶거나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다 해주지를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아빠가 나한테 해주면은 자기가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참 하여튼 이런 이걸 보면서 난 항상 요즘은 안 봐요. 내가 몇 번 처음에는 좀 보다가 나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 이런 마음을 가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암투병을 하면서도 드라마, 연극을 넘어 예능까지 종횡무진 활동하던 김자옥. 그러던 중 병세는 갑작스럽게 악화됐고 거동조차 힘든 지경이 됐다. 자신이 날짜를 결정한 아들의 결혼식조차 보지 못하고
아내는 그렇게 먼저 갔다. 곧 그 단독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 좀 들려주시죠. 네. 콘서트나 뭐 나가서는 디너쇼 같은 것도 가수들이 많이 하는데 전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혼자 좀 홀홀 날아가서 그리고 콘서트를 한번 이제 전국 투어를 할까 이제 생각했고, 그리고 올해는 사실 방송도 방송이지만 콘서트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할 것이고 이제 그때 저를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아마 무대에서 좀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가수 활동 40년을 통해서 깨달은 인생의 근거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노래죠. 네, 노래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많이 불려지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은가. 근데 사실 뭐 노래가 많은 것보다는 노래만큼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불려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게 가수의 그 본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40년 노래 인생 중에서 네.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인가요? 제가 80년도에 그 떠나는 이마를 불렀어요. 떠나는 이마. 근데 그때는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사와 곡조에 따라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이번에 집사람을 보내고 나서 그 떠나는 이마를 부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전 뭐 사실 이 나이에 이렇게 눈물이 많지는 않은데 자꾸 그 가사 자체도 그렇고 집사람한테 너무 어울리는 노래였었고 집사람이 평소에 제가 이 떠나는 이마를 불렀을 때도 아빠 그건 굉장히 노래가 좋은 노래야. 자주 좀 불러봐. 그랬는데 그게 워낙 발라드고 너무 느린 노래라서 그게 무대에서 많이 부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애창이 간다면 아마 그 떠나는 이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촉착함 들을 수 있을까요?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님, 못 잊어 못 보내는 님. 니마 잊으리마 니마 떠나는 니마 두 눈에 다진 이슬이 맺혀 떠나는 나의 니마. 뭐 이런 식의 가사인데 그 이 가사가 막 어우러져요. 막 이제 그러네.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 떠날 때 그 말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아주 좀 목이 메요 조금. 그래서 내가 또 노래 자체가 굉장히 높고 키도 자체가 높고 그래서 그 노래가 애착이 좀 많이 가고 또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좋아하시대요. 그래서 요즘 신청곡으로도 좀 많이 불려지고. 그렇겠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내 나이가 어때서 다음으로 즐거운 인생이라는 곡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희망적인 노래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사가 내용적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이제 그 끝나면서 이 정말 어때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즐겁게 이제 살았자. 그래가지고 즐겁게 사는 인생. 그래서 제목 자체가 즐거운 인생. 해서 이제 이번에 새로운 신곡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면 즐거운 인생을 부르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새로운 신곡을 이제 발표했죠.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정말 제 노래인 내 나이가 어때서 외치면서 나이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건강하시고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는 건,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참 끝까지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행복하게 길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국민 애창곡 1위에 빛나는 내 나이가 어때서의 가수 오승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1위. 내 나이가 어때서의 가수 오승근. 10대에 데뷔해 70년대 가요계의 정상에 오르고 내조의 힘으로 새롭게 도전해 다시 성공을 이뤄낸 오승근.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그의 노래와 인생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금과 은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가수 오승근, 그가 앞으로도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은 수많은 곡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